안녕하세요. 인공호흡 전문 채널 닥터 최병윤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잔청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죠. 흔히 인공호흡 수술하고 잔청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파수의 잔청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물론 주파수를 가리지 않고 낮은 음역대, 중간 음역대, 높은 음역대 모두 다 얘기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된 관심을 갖고 또 조금 인공호흡에 대해서 알고 있는 환자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그러한 잔청은 저주파, 낮은 음역대, 굵은 남자 목소리를 듣는 부분 얘기하잖아요. 높은 고주파 이런 쪽 말고. 그래서 대개 저주파 혹은 낮은 음역대의 잔청을 주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주파 잔청을 보존하는 게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낮은 음역대의 잔청이 많이 보존되면 대개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이 소음 환경 하에서 듣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이제 잡음이 있는 이런 환경을 듣는 게 매우 유리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음악 감상을 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음악 감상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소리의 음색을 파악하는 게 인공호흡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별로 어떤 음색을 파악할 때 이러한 저주파 잔청이 남아있게 되면 낮은 음역대의 잔청이 남아있으면 그런 음색 같은 거를 구별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듣는 청력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낮은 음역대 혹은 저주파 쪽에 잔청이 수술 후에 잘 보존이 되면 이런 부분에 조금 장점이 있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잔청 보존 술식 혹은 정원창 술식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던데 요 사이에 인공호흡 수술이라고 해서 잔청 보존 술식에 사용되는 전극이나 수술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정원창이라고 하는 말씀 또 어디서 들으셨는지 얘기하시는 그 환자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겠는데요. 최근 적어도 몇 년 이내에 거의 모든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사실상 거의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잔청을 기본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그 원칙하에서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환자의 수술이 잔청 보존 술식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술식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모든 환자들의 잔청, 특히 저주파 쪽의 잔청은 보존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거의 모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원창 쪽으로 전극을 매우 조심스럽게 넣는 방법을 사용해서 잔청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창 술식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환자들이 대개 정원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아주 예외적인 일부 잔청도 전혀 없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 달팽이관에 구멍을 내서 수술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안심하고 그냥 모든 환자분들이 잔청 보존 술식의 정원창 술식을 이용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주파 잔청이 보존되는 경우에 환자들은 EAS 혹은 하이브리드를 대부분 좋아하시던가요? 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었던 이 저주파 쪽의 잔청이 매우 완벽하게 살아있으면 사실은 그쪽은 그냥 자연음을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한 60dB, 70dB 정도가 되면 그걸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증폭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운데 주파수나 이제 고주파는 인공호흡으로 듣는 이런 형태를 EAS 혹은 하이브리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주파 잔청이 남아있을 때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이러한 EAS나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많이 느끼시게 되면 만족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일부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보청기를 통해서 귓구멍에다가 뭐를 이런 보청기를 넣잖아요.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고 그 부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나 EAS를 통해서 얻는 이점과 귀에 보청기가 들어가서 생기는 다소 이거 답답함을 저울질을 해서 하이브리드나 EAS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개인적으로 이제 각 병원에서 매핑 후에 이 하이브리드나 EAS를 해보고 또 하지 않고 그걸 비교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심도 난청임에도 이제 저주파 잔청이 소실될까봐 두려워서 아예 인공호흡 수술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상담을 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고심도 난청이라서 거의 대화가 안 되는데 저주파 쪽에 조금 청력이 남아 있어서 한 20에서 25%를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평생 25%만 듣고 사실래요? 아니면은 적어도 인공호흡 착용을 하고 있을 때는
90%를 듣는 것을 택하실지 이렇게 보통 반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되게 많은 분들은 이제 수술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들을 보통 하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가 수술을 한다고 무조건 저주파 쪽의 장력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저주파 잔청 보존 술식이나 정원창 술식 등을 통해서 최대한 잔청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지금 갖고 있는 저주파 쪽의 청력이 다 없어진다라는 그 막연한 공포는 버리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수술하지 않고 가만히 지내면 영원히 지금 갖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25%의 잔청은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결국은 일정 속도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잔청도 수술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끔씩 걱정을 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불이 나서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인공화호를 잘 빼는 인공화호를 빼니까 그 사이렌을 듣지 못하다가 불에 타죠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이랑 같이 지내시지 않나요? 이제 그러면 설사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했고 저주파 쪽의 잔청이 떨어지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많은 가족분들이 다 그렇게 혼자만 그 환자분들을 내버려두고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보자면요. 방금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경우는 괜찮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가족과 같이 살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도 소리를 듣지 못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수술 후에 저주파가 완전히 소실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원래 잔청도 이제 잔청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잘 때 인공화호 양쪽을 모두 빼고 자는 그런 경우라고 했을 때 요새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이게 양쪽을 끼고 있을 때 한쪽은 뭐 충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충전을 하지만 나머지 한쪽은 착용을 하고 주무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제 그러한 뭐 사이렌이나 혹은 알람 같은 것을 이제 꼭 들어야 될 때 충분히 잘 들을 수 있어 오히려 그냥 저주파 남아있는 것만 갖고 하는 것보다 이걸 착용했을 때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알람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러한 극단적인 상태까지 만약에 두려워하시는 분 같으면 저는 한쪽씩 하루는 왼쪽, 하루는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서 착용을 하고 주무시라고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 그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